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어른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가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저 중고일보 이혜미 기자라고 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에서 이제 혁신안을 작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이 혁신안이 대전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혁신 과제 중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3선 초과 금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는 이 시구의원, 대전의 시구의원들에게 3선 초과를 금지하는 그러한 혁신안을 제안했었고, 국회의원의 3선 초과 금지는 연장선상에서 중앙당에서 논의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중앙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혁신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시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중앙당에서 결론을 내려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대전시당 혁신위원회 의견을 전달했고,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대전시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 아니고, 대전시당의 대전 시민들의, 대전의 당원들의 의견은 이러이러합니다. 당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의견을 중앙당의 혁신위원회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 이것이 전달한다는 것이 무슨 건의 이런 형식보다는 중앙당도 각 지역에서의 의견을 모두 다 전달받아서, 그래서 그 의견들을 용광로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혁신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각 대전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어떤 집약된 의견들이 중앙당에 수렴되면 좋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그 3선 추가 금지 내용은 중앙당에 내용을 담아서,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앞에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정공매식으로 정공 목소리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당이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 정도에서 축소 상승이나 축소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아까 혁신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당을 좀 많이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지금 대전에서 이장호 시장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국회의원 지금 대전에서 현직을 봤을 때 오늘까지는 어쨌든 민주당의 일곱 분들이 계신데 한 번도 미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의 현안에 대해서. 특히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해야 할 상황인데 이장호 시장이나 이렇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만나서 미팅할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 두 가지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충청권에서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그 격차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벌어졌다는 최근에 여론조사를 저도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하고 또
반성하고 혁신의 각오를 다시 다져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여론조사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기관 또는 여론조사 시점에 따라서 아직은 많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점에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론조사의 결과는 민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그때그때의 여론조사를 일희일비해서 그래서 그 대응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 길게 보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은 혁신의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다운 민주주의를 살려나가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살려나가는 그 길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원회가 제시했던 14개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혁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혁신의 길을 간다면 그 시민들은 반드시 민주당에게 다시 신뢰를 보내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민생안정대책 TF 이 두 기구를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정책위원회가 각 전문가들을 정책 자문위원을 모시고 이분들에게 현재의 민생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대전시장의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또 민생안정대책 TF단이 민생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분들이 바라는 것을 정책 현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이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대전시장의 시정을 이끌고 있는 대전시장 시민들이 선택해서 뽑아주신 대전시장 이분에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좀 가져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고 그런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정기국회 예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에서 한 차례 대전시장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 간담회가 국회 본관에서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대전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대전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대전시장과 대전의 현역 국회의원 7분이 머리를 맞대고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대전시장에게 제안할 것이고 대전시장이 이것을 수용을 해서 그래서 정례적인 정책 간담회가 협의회가 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하실 분은 이해준 기자님. 네, 디텍스 김재중입니다. 대전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민주당 대전시당이 논평이나 좀 혁명전에만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민주당 대전시당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정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정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시민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과 함께 뭔가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대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국회의원 7분이 계시는데 7분이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뭔가 좀 시정에 대한 우려
비판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또 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정의당 등 이제 이른바 범민주 진보 세력 이분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이분들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저희 혁신위원회의 14개 혁신 과제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민주 진보 세력과의 연대 강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민주주의 후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눈물과 땀과 어떤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쌓아올린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모두가 매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범민주 진보 세력들이 연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분들과 연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 혁신위원회에서도 제안한 혁신 과제에 포함됩니다. 금년에 이 범민주 진보 세력과 연대 강화를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 7분이 하나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신분이라기보다는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자치단체 장의 시정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 하나하나를 시비를 거는 것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집중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전 시민의 미래가 달린 이런 일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외면하고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민주당 대전시당이 존재하는 것이죠. 민주당 대전시당의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장우 대전시장의 시정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 7명이 한 몫을 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면 역시 그분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한 몫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죠. 예. 네, 대전 MC 김태형 기자입니다. 지금 대전시가 최근 청사 방호 규정 강화해서 1인 시위 같은 것도 이제 시청사에서 하고 또 이전에는 계속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시민 사회와의 좀 갈등을 좀 야기하는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센터 수탁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본인을 좀 지지했던 단체의 전문성이 부족한 단체를 또 수탁한다든지 이런 좀 시민사회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마찰이 좀 발생할 수 있을 이런 시정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좀 시당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인권의식 면에서 매우 후퇴된 인권의식을 곳곳에서 이미 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장호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돌격대 선봉장을 자임하고 싶어하고
스스로 윤핵관으로 불리고 싶어하고 윤핵관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는데 지금 반인권적인 여러 가지 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예컨대 최근에도 어디 그 재단의 대표에 대해서 해임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또 인권 침해적인 일이거든요. 또 서구체육회장 선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장우 시장과 서구체육회장 서천모 서구청장이 실제로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구청장이 또는 서구청의 어떤 인사가 서구청장의 핵심을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인사가 특정인에게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을 가하는 모습, 이것이 전부 굉장한 인권 침해적인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이장우 시장이 좀 전에 말씀하신 청사 방어를 강화해서 1인 시위를 사실상 제한한다든지 그리고 시민들의 집회 시위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 이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발상을 한다든지 또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주민 참여이거든요.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직접 뽑아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사법부도 사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되는 선진국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른바 배심원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권자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라도 주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되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굉장히 결여된 좀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의식과 인권 의식에 대해서 어떤 기본 가치와 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심화시켜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나 인권단체나 또는 우리 민주당의 대전시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함께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장우 시장의 이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위에서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대전시당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아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대전시의원이 4분에 불과한데 대전시의원님들이 보다 적은 인원이지만 효과적으로 이장우 시장의 어떤 막무가내 행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단을 그분들의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정활동 지원단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황민호 전 동구청장께서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경험, 노하우를 우리 민주당 대전시당, 민주당 대전시 의원님들께 정보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어떤 방책, 어떤 대책을 같이 논의하기 위한 의정활동 지원단을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우려스러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정활동 지원단과 우리 시의원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인지 이런 대전시장의 여러 가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서 그때그때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존중해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뉴스핀 오정원 기자입니다. 어제 이장호 대전시장이 사대전역 SRT 폐신과 관련해서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사대전역이 위치한 중구가 지역구인 황운하 위원장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시장이 지역의 의원을 그렇게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매우 그 부적절한 일이고 또 사실에도 맞지 않고 또 이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역시 그 전형적인 책임 전가여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에서는 이제 지금 처음 듣습니다. 우선 SRT의 서대전역 패싱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이 KTX가 이 서대전역 경유를 줄이고 이쪽 오송에서 공주 익산으로 이렇게 노선을 그쪽으로 서대 호남 가는 노선을 그쪽으로 이렇게 노선을 조정할 때, 즉 그때도 KTX의 서대전역 패싱 문제가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때 KTX 서대전역 패싱 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지금 SRT의 서대전역 패싱 문제는 SRT가 운행 노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고속철 노선이 아닌 일반선에 해당되는 쪽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 이 구간에 SRT의 운행을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알려진 것이 언제입니까? 야당 국회의원인 중국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그리고 서대전역이 중국 국민들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대전역의 SRT 운행 노선 확대에서 서대전역은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금년에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될 것입니다. 야당 의원과 이런 반구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반구 협의가 없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다면 또는 마땅히 있어야 한다면 그 대전시입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대전시장은 자칭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한 사람이 이 중요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게 이게 모르는 거예요. 야당 의원은 모를 수 있죠. 또 상임위도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닙니다.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대응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SRT가 운행 노선을 동해, 경전, 전라로 노선 확대한다는 계획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협의를 해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사전 협의의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저는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국토교통부는 대전시의 의사를 물었어야 묻지 않았다면 대전시장 패싱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어쩜 그렇게 닮은 꼴인지. 근데 굉장히 닮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닮을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닮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닮더라도 좋은 점만 좀 닮든지 어떻게 이게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부분만 닮으려고 하는지 좀 딱합니다. 이게 지역구 국회의 탓을 돌릴 일입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누구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시장과 국회의원이 힘을 합해서 SRT 운행 노선 확대해서 서대전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될 게 아닙니까? 지난번에 방사청 이전 예산 때도 그래요. 예산이 국회 예결위 손에 들어 있었는데 국회의원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장호 시장은 대전 시민들 이른바 관변단체를 동원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은 한 명도 없고 민주당만 있는데 민주당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의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이 원안이 관철되도록 해달라. 이 협조를 구해야 될